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QI, 질 향상 활동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환경에 초점을 맞춘 실무 바탕으로 그 핵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QI가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제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조직 전체가 배우고 성장하는 좀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QI 활동, 구체적으로 뭘까요? 정의를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구조, 과정, 결과. 이걸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계속 개선하는 순환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예전에 그 나이팅게일이 병동 데이터 분석해서 사망률 낮췄던 것처럼 측정하고 개선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핵심은 진짜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그냥 문제가 터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데밍이 강조했던 PDCA 사이클 있잖아요. 플랜 두 체크 액트. 이걸 핵심 원리로 삼고 있어요. 아, PDCA요? 네. 개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효과 보고 그 결과로 표준화하거나 다시 계획하고 액트. 이 반복적인 학습 과정. 그게 중요합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QI 활동의 필요성으로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지속적인 질 개선 문화, 이걸 꼽거든요. 특히 요양병원은 아시다시피 고령이시거나 만성질환 가진 좀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낙상이나 욕창, 감염 관리 같은 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사고가 나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한된 자원으로 최상의 안전과 효과를 내야 하고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 같은 외부 평가에도 대비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QI 활동 절차가 꽤 체계적이더라고요. 첫 단계가 어떤 문제를 개선할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던데요. 예를 들면 낙상률 줄이기 이런 거요? 네, 정확합니다. 첫 단계가 주제 선정이에요. 전 직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하기도 하고요. 접수된 주제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때 병원 목표랑 맞는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개선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하죠. 아, 기준이 있군요. 네, 이게 항목별로 중요도나 해결 용이성 같은 걸 점수화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인데 우선순위를 좀 확실히 하려고 1점, 3점, 9점 이렇게 점수 차이를 크게 두기도 하더라고요. 오,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주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이제 팀을 꾸리는 건가요? 이 문제를 풀 팀? 네, 맞습니다. 바로 TF팀 구성 단계죠. 선정된 주제랑 관련된 부서 실무자들로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팀을 만듭니다. 팀장, 간사, 팀원 역할도 좀 명확히 나누고요. 보통 간사는 QI 담당자가 많이 맡죠. 팀이 생겼다고 바로 활동하는 건 아닐 텐데요.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실행 전에 교육 및 계획 수립 단계가 필수입니다. 팀원들이 PDCA가 뭔지, 데이터 분석 도구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배우고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목표, 지표, 일정 같은 걸 다 포함해서요. 목표는 좀 측정 가능해야겠네요. 그렇죠. 낙상률 10% 감소 이런 식으로요. 막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계획까지 이루었으니 이제 진짜 움직일 차례군요. 이 부분이 PDCA 사이클에서 do랑 체크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행 및 분석 단계인데요. 계획대로 개선 활동을 이제 실제로 해보고 활동 전후 데이터를 꼼꼼히 수집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월별 낙상 발생 건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식으로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니까요. 데이터를 쓰는군요. 네, 이때 파레토 차트 같은 거 쓰면 여러 원인 중에 뭐가 제일 큰지 찾아내기 좋고요. 아니면 관리도 같은 걸로 개선 활동 후에 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볼 수도 있고요. 모든 과정이란 결과는 꼭 회의록 같은 걸로 남겨야 하고요. 아, 기록도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통해 변화를 증명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걸 널리 알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결과 보고 및 공유 단계입니다.
활동 결과를 이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또 QI 경진대회 같은 걸 열어서 성공 사례나 교훈을 전 직원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 전체의 자산이 되고 지속적인 개선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 가이드북에서 QI 담당자하고 환자 안전 전담자, 그러니까 QPS 전담자라고 하던데 이걸 구분하더라고요. 역할 차이가 뭔가요? 네. 보통 각 부서의 QI 담당자는 자기 부서 내 문제점을 찾고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반면에 병원 전체의 환자 안전 전담자, QPS 전담자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활동해요. 여러 QI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고 데이터 정확성도 검토하고 교육도 제공하고요. 병원 전체의 환자 안전 문화 조성이나 사건 분석,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죠. 아, 역할 범위가 다르군요. 네. 물론 이 두 역할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요. 작은 병원에서는 한 분이 겸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QI 활동이라는 게 그냥 서류 작업 같은 게 아니네요. 정말 현장에서 환자 안전이랑 서비스 질을 데이터랑 팀워크로 실질적으로 높이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을 조직 전체의 목표와 연결시키고 개선 과정을 측정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틀이죠. 예전처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네, 오늘 요양병원 QI 통해서 의료질 형상 활동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본 PDCA 같은 체계적인 개선 사이클, 반복 과정이 여러분의 업무나 혹은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꾸준한 개선이 필요한 여러분만의 영역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